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돌고 우리의 몸도 매일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명예허주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변으로 나간다. 변을 보면 오장육부의 상태를 알 수 있다. 400년 전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기가 우리 몸의 거울이라는 것을요. 허준 선생은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대소변의 색깔과 냄새, 굵기까지 세심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변을 관찰하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십니다. 변 색깔이 예전과 다른데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지나치십니다. 배가 자주 불편한데 체했나 보다 하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췌장은 우리 배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길이가 겨우 15cm, 무게는 1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트립신이 나와 단백질을 분해하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리파제가 나와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거죠. 그 신호가 바로 변으로 나타납니다. 변의 색깔이 변하고 변의 모양이 달라지고 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기름띠입니다. 변기의 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보세요. 물 위에 기름막이 둥둥 떠 있지 않나요? 변기 벽에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묻어 있지 않나요? 물을 내려도 변기에 기름기가 남아 있지 않나요? 이것은 췌장에서 리파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명예화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변에 기름기가 섞여 나온다면 비장과 췌장의 기운이 약해진 것이다. 서둘러 보살펴야 한다. 1800년 전 화타도 알고 있었던 이 지혜를 오늘날 우리는 왜 놓치고 있을까요? 기름변이 하루 이틀 나온다면 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드셨거나 치킨을 드셨다면 다음 날 기름변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다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기름변이 나온다면 이것은 췌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변의 색깔입니다. 정상적인 변은 갈색입니다.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와 변의 색을 입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이 회색이나 흰색에 가깝게 변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즙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왜 담즙이 안 내려올까요? 췌장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담도를 누르게 됩니다.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장으로 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변은 색이 빠지고 소변은 진한 갈색이 되며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오는 거죠.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변이 흰 빛을 띠고 소변이 붉은 빛을 띠면 담즙의 길이 막힌 것이니 급히 치료해야 한다.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호는 변의 냄새입니다. 물론 변에서는 원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지독한 냄새가 난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생선 썩은 냄새나 기름 탄 냄새가 난다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장에서 썩으면서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냄새가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변의 굵기와 모양입니다. 토끼똥처럼 작고 단단한 변이 나온다면 이것도 췌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변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끼똥이 하루 이틀 나온다고 바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를 드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드시고 고구마나 사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3일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그때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5번째 신호는 설사입니다. 가끔 설사하는 것은 누구나 있는 일입니다. 찬 것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설사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췌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장이 빨리 음식을 내보내려고 하면서 설사가 생기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설사가 심하다면 췌장 리파제 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건강에 대한 편지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병을 키운다. 작은 신호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3초만 보세요. 단 3초입니다. 변의 색깔은 어떤가요? 기름띠가 보이나요? 냄새는 평소와 같나요? 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증상이 하루 이틀 나온다고 바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날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어제 먹은 음식,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그때는 메모를 하세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심했는지 기록해 두시면 병원 가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술을 줄이세요.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약합니다. 특히 독주를 자주 드시면 췌장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튀김이나 삼겹살을 매일 드시면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면 췌장도 리듬을 찾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싹에서 시작되고 큰 병도 작은 증상에서 시작된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변기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화장실 갈 때마다 물 내리기 전에 잠깐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침에 거울 보듯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펴보고 병원에 같이 가주면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별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어려운 의학 지식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병은 예방이 최선이고 조기 발견이 차선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의사보다, 검사 기계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봄과 가을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상한 변화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기 물 내리기 전 3초만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강은 흐르고, 계절은 돌고, 우리의 삶도 계속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거는 우리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변기 물 내리기 전 3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들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요. 변기가 매일 알려주는 작은 신호들,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